2023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8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6일 부하원 우체국에서 빛나는 문화우체국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다문화재단은 6일 이곡일동 녹지대길 일대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온기 가득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지난 1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2023년 대구 문화원의 날 시상식이 달성 문화원 공연장에서 12월 1일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달 30일 깨친먼 노인자원봉사회의 아산산 수상기념식 및 달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박원규 의원과 김장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13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 결승전이 12월 3일 희성야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년 달서 이성 사회인 야구리그 12월 첫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DSAC 프로덕션 시리즈 연극 향산 잃어버린 것이 12월 13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연극 여기가 집이다가 12월 14일에서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2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3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8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달서구 지역 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을 발굴하고 참여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은 축사와 남성중창단과 함께 고향의 봄, 노래를 불러 옛 추억을 떠올렸으며 봄 공연에 앞선 식전 공연에서는 이진주 님이 신할이랑 배혜숙 님이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공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식전 행사 후 9개 팀들의 예능 경연 대회로 꾸며진 봄 공연에서는 합창, 연주, 무용과 댄스, 그리고 신앙송까지 어르신들의 숨은 재능과 열정을 볼 수 있는 무대들이었습니다. 이날 심사 결과 대상에는 실버 보이스 팀이, 최우수상에는 부부의 시간팀이 선정됐습니다. 두려움빛 우리춤과 오카소리 사랑팀은 우수상을, 백셀링 청춘남성 중창단과 이사운드 우쿨렐레 팀은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6일 문화도시 화원, 목포, 농공권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빛나는 문화우체국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문화도시 위원장 등 내빈과 권역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 김장김치 전달식 등의 공식 행사와 빛나는 문화우체국 내부 현장 라운딩에 참여했습니다. 달성군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달성문화재단 내 달성문화도시센터 주관하에 지난 7월부터 약 세 달간 문화도시 화원 옥포 농공권역 주민들과 구화원 우체국을 문화유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거점 공간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문화도시 화원 옥포 농공권역 주민들이 직접 네이밍부터 브랜딩, 외벽, 야외 정원, 내부 전시물까지 조성하여 구 화원 우체국이었던 폐우체국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인 빛나는 문화우체국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별히 이날 현장은 가창, 다사합인, 현풍, 구지육가, 화원옥포, 농공인 4개의 권역에서 1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의 산실인 다양한 시민 작품을 직접 설치해 더욱 의미가 빛났습니다. 한국다문화재단은 6일
이곡 일동 녹지대길 일대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온기 가득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복한 나눔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다문화재단은 돼지 물고기와 따뜻한 국을 150인분씩 포장하여 이곡 일동 저소득 어르신들께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 인사 나누며 사랑 나눔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곡 일동 행복자치센터와 함께 다문화재단과 매달 저희들이 저번 달에도 400인분 무료 급식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취약계층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따뜻한 국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저희들 행사, 이런 나눔 행사들을 열심히 추진해서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내년에는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편 한국다문화재단은 7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베트남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난치병 어르신 및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등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지난 1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청 가톨릭 신우회 및 기독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점등식은 이태훈 구청장과 김해철 구의회 의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3대리구 교구장 대리 이경수 라파엘 신부님과 월성성당 성가대 그리고 구의원 등 7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월성성당 성가대의 캐롤송을 시작으로 이경수 라파엘 신부님의 사랑과 희망의 성탄 메시지 전달과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늘 밝히는 성탄트리 불빛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바라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달서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달서구민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점등된 성탄트리와 가로경관 조명은 1월 중순까지 겨울 야경으로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3년) 대구문화원의 날 시상식이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12월 1일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박수간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군의문화원이 추가된 대구시 9개 구군문화원, 수상자와 가족, 문화원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문화원의 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문화원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성과에 대한 시상을 통해 문화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대구시 9개 구군 문화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문화원장 소개와 시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은 먼저 대구시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조정임 달서구 문화원 가야금 강사회 3명이 받았으며 대구시의회 의장 표창에는 김금자 달서구 문화원 강사와 서정순 달성문화원 이사회 6명이, 한국문화원연합 회장 표창에는 이나라 대구시문화원 연합회 대문연 사무간사 3명이,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표창에는 최경순 동구80문화원 회원회 3명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문화 창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조현우 달서구 문화원 이사와 이봉희 중구문화원 회원, 손창원 달성문화원 관리과장에게 공로패가 각각 주어지며 총 6개 부문 23명이 2023 대구문화원의 날 시상식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는 2001년 설립해 9개 구군 문화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문화 활동을 통해 대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에는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달 30일
깨친먼 노인 자원봉사회의 아산산 수상 기념식 및 상금 2천만 원 전액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깨친먼 노인 자원봉사회는 약 18년간 나눔을 실천해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3일 제35회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상금 2천만 원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기탁하여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나눔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아산상은 우리 달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깨친멋 이거 봉사회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상을 받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현재와 같이 우순하게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잘 따라주니까 그래서 항상 즐겁고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봉사하고부터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할 것 같아요. 한편 깨친먼 노인 자원봉사회는 떳떳하고 친절하고 멋진 노인상을 구현하고 현재 하영화 회장과 135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 소외 계층 지원, 후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네, 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장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송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대구시 응시자 수는 24,347명이며 달서구 응시자 수는 5,443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저의 오랜 숙제였던 학산초등학교 강당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대응 투자를 신속하게 결단해 주신 이태원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915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서상일, 이시영, 정은일, 홍유일, 박상진 의사와 함께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여 통영에 오르신 향산 윤상태의 별장 송석헌 일명 처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향산 윤상태 선생께서는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법복을 벗어던지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였는데 1913년도부터 젊은 청년들을 규합해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게 이르렀는데 바로 그 비밀 장소가 바로 송석헌이었습니다. 이만큼 송석헌은 대한민국 광복사에 길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송석헌에 참석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울산이 고향인 박상진 의사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일제시대의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과감히 법복을 벗어버리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였는데 그분은 주로 혁명적 무장단체인 대한광복회를 결성해서 총사령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주로 무장투쟁 노선을 택하셨는데요. 주로 하시는 일이 일제시대의 도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결국 발각이 되어서 많은 투사들이 투옥되셨고 박상진 의사마저도 1918년도에 투옥이 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안타깝게도 4년 옥고를 치르고 대구 형무소에서 처형되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박상진 의사께서도 송석헌 회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1960년도에 박상진 의사의 기념비도 세우고 그의 고택도 복원해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석헌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대구시도 달서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지금 황폐하게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이번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불과 예산이 1,000만 원 되지밖에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품격 있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억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도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송석헌에 무관심을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복원해서 달서구의 청소년 그리고 달서구민 대구 시민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구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 발전을 국가의 정책에 도입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2021년에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녹색 성장 순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인 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노력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양질 일자리를 증진하는 8번째 목표와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는 13번째 목표의 양립, 즉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서로 일률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양립 가능한 가치의 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달서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경제적 환경 감시망을 구축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행한 사업의 결과로서 2021년에는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는 대구 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그린시트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과 전국 기초단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대구 지역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사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여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의 정책에는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섰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는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관한 실무 업무를 추진하며 기획전략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탄소기본법에 대한 기획 업무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달서구의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 달성의 극대화와 인력 운영의 활성화,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도 크게 기여하라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웅 전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50 탄소중립 전략 최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에 따른 131개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좀 더 상세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던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과 획기적인 사업 없이는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달서구청이 지금까지 이뤄온 지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50 계획에 충실한다면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라 본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에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중심에서는 달서구가 되길 희망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는 진영의 논리가 불필요하고 패권 경제 시대라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탄소 중립 2050 열차에 동승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53만 국민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탄소 중립의 마중물 역할과 음지에서 묵묵히 공공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1,100여 명의 달서 공무원을 믿으며 본의원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 활동의 최대 역점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차질 없이 서지길 바라며 본의원과 국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3회 달서구청장기 야구대회 결승전이 12월 3일 희성야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야구대회는 11월 19일부터 3주간에 걸쳐 열린 대회로 달서구 체육회 주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프트볼 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1부 8개 팀, 2부 8개 팀, 그리고 유소년부 4개 팀을 포함하여 총 20개 팀,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승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1부 결승에서는 히트앤런 팀과 NK테크팀이 맞붙었고 NK테크팀이 10대8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부 결승에서는 카니발팀과 동진비팀이 격돌하였고 최종 점수 8대5로 카니발팀이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구소프트볼 협회는 이번 대회 개최와 함께 성금함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성금 200만 원을 달서구에 전달하며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DSAC 프로덕션 시리즈 연극 향산 잃어버린 것이 12월 13일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연극 향산은 달서구의 독립운동가 향산 윤상태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되살립니다. 낭독극으로 첫 선을 보일 이번 공연은 뮤지컬 월곡을 성공적으로 이끈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이 제작 총괄을 맡았고 다양한 연극적 시도로 대구 연극계의 반항을 불러온 김현규 연출가가 극작과 연출로 참여했습니다. 우린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잊고 있으며 결국 무엇을 기억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번 연극을 통해 우리가 혹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극 향사는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월요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연극 여기가 집이다가 12월 14일에서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연극 여기가 집이다는 20년 전통의 갑자 고시태를 배경으로
주인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방값은 다른 고시원의 절반인 대신 규칙적인 점호와 나름의 의식들이 있는 고시텔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시텔 주인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유산으로 고시텔을 물려받은 고등학생인 손자 동교가 스스로 고시텔의 가장이라며 들어와 새로운 규칙을 정하게 되면서 새 가장과 고시텔 사람들이 좌충우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가짜 희망 속에서 진짜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극단 제56회 정기공연 연극 여기가 집이다는 12월 14일과 15일 오후 7시 30분, 16일 4시와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4회 희망달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일 제4회 희망달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달서구의 아름다움을 감성적인 글귀와 함께 영상에 담아 마치 한 편의 시를 건네는 듯한 작품, 달서가 보내는 시, 온전한 나를 찾다에 돌아갔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의성과 작품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3일에서 10월 30일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관광, 문화, 자연 등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적 합성, 작품성, 창의성, 홍보 활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당선작에는 상장과 함께 대상 1점 200만원, 최우수상 1점 100만원, 우수상 2점 각 50만원, 장려상 4점 각 25만원의 총 상금 500만원 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당선작은 선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공식 유튜브, 달서TV를 비롯해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2019년부터 SNS 콘텐츠 공모전을 비롯해 2021년부터 모의학, 즐기학, 펼치학, 랜선 장기자랑, 2022년 직원 대상, 달서 홍보 크리에이터 공모전 등 누구나 재미있게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영상미디어를 통한 양방향 소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구민들이 더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청 5층 상황실에서 달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대표, 대학 교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전략과 향후 지역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취약계층에 2년 연속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4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에 2년 연속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지원합니다. 달성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지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달성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9,500여 가구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월에서 8월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계란, 육류, 잡곡, 두부류, 단순가공 채소류 등 농축산물이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GS 더 프레시, GS25 편의점, 온라인 농협몰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당초 11월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2023년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12월까지 1개월 연장 지원합니다. 아직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력으로 만나는 달성의 관광명소 2024년 달력을 제작 배부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달성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달력에 담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2024년 달력을 제작 배부합니다. NH농협은행 달성군 지부와 기지비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2024년 달성의 대표 관광지의 풍경사진을 달력으로 제작해 달성군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우리 세상 남부유아인성 동요축제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 75개원을 대상으로 꿈꾸는 우리 세상 남부유아인성 동요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유아인성 동요축제는 동요 부르기를 통해 유아의 바른 인성 및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학급별로 동요곡을 선정하여 합창 동영상을 녹화 및 제출하면 교수, 원장, 음악 관련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비대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호산중 김장 나눔으로 실천하는 봉사학습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호산중학교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11월 넷째 주를 김장 주간을 설정하고 기술가정 수업 시간에 김장을 주제로 봉사학습을 실시했습니다. IBMYP 인증학교에서 봉사학습이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배움을 삶과 연결짓는 과정을 경험하고 배움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김장을 주제로 봉사학습 및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1. 3학년 학생들이 만든 김치는 호산중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 4곳을 교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김치를 30kg씩 전달했습니다. 인성봉사 교육부장 이수정 교사는 학교의 역할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김장 기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란 교장은 아이디 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과 봉사학습의 영역을 확장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2월 1일 계명문화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해 달서구 고3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경원고, 대진고, 성서고, 영남고, 원화여고 등
지역 5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계명문화대학교 태권도 시범과 달서구 전국 청소년 띠흔 경연대회 수상자의 색소폰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인 학교별 장기자랑과 레크리에이션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만큼 축제의 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으며 한국음악 앙상블의 공연